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테라피 2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생각에 대한 네.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잖아요. 네, 네. 제일 처음에 생각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고 네. 또 그 생각에 따라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배웠고 네, 네. 생각과 실제가 어떻게 다른지도 네, 배웠는데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좀 배워볼까요? 오늘은 이제 생각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문제예요. 네. 물론 나쁜 생각은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나쁜 생각은 무조건 다스려야 되고 또 좋은 생각이라도 네. 그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생각은 생각이에요.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스리나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겁니다. 네, 생각을 다스리는 법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드는데 예. 정말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내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 많은 생각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스릴 수 있나요? 우선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래 그 진행을 하시면서 큰 소득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정말요?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일단 그전에 그 하나는 몰랐을 수도 알았어요. 있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우선 생각을 다스리려면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네.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생각이란 거는 아주 빨리 미세하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하기 전에는 생각을 내가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예. 보통은 이제 내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구나 하는 거는 뭐 이런 진행을 맡아서도 할 수 있지만 네. 보통은 명상을 해보면 예. 내가 정말 생각 많이 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명상은 왜 그러냐면 명상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에 집중하려고 하면 과거의 습성대로 생각을 딱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하구나 예. 하는 거를 이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죠. 예. 맞습니다. 정말 명상을 하다 보면 네.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네.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네. 네. 사실 명상을 매일매일 하거나 하루 종일 네.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 예. 저 같은 초보자가 좀 쉽게 할 수 예. 있는 그런 생각 알아차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생각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각을 하는 걸 알아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요. 네. 그럼 생각을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라는 거는 아주 미세합니다. 미세하고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생각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 알아차리기 전에 먼저 다른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어떤 훈련을 어떤 할까요? 훈련이냐면 네. 몸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몸을요? 몸을. 예. 그러니까 몸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든다. 네. 또 내지는 그 밥을 먹을 때 손이 움직이잖아요. 걸을 때 하는 몸을 움직이는 걸 먼저 좀 관찰해야 돼요. 몸을 관찰하는 거는 이 생각이나 정신작용, 마음을 관찰하는 것보다는 좀 쉽거든요. 쉬워요? 예, 쉽죠. 예. 그래서 먼저 몸 알아차리는 걸 해야 돼요. 몸 알아차리기. 예,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는 걸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네. 뭘 하든 간에 하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언제나 예를 들면 뭘 짚는다 하면 짚는 거기에 딱 이래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훈련이 많이 되면 예. 그럴 때 생각이 탁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지금 주 집중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뭘 하는데 지금 집중하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 밥을 이제 씹잖아요. 씹다가 뭐 생각이 탁 나면 지금 내가 여기를 주 집중 대상으로 하다가 이게 나면 대비가 되잖아요. 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건데 이게 떠올랐으니까 이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 되면 생각 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 몸 관찰을 많이 해서 관찰력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세한 정신이 탁 일어날 때 그걸 탁 알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런 거 없이는 생각을 알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선은 몸에 대한 관찰을 충분히 하고 네. 또 관찰 대상을 하나 확보해놓고 그와 대비되는 생각이 날 때 그렇게 탁 하면 생각난 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예. 몸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 그렇죠. 몸이 예.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는 그렇죠. 게 또 관찰하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생각은 또 어떻게 관찰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제 해서 예.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몸 관찰 충분히 하고 어느 정도의 관찰력이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 사실은 첫 생각을 알아차려야 돼요. 첫 생각이요? 예. 예. 처음으로 떠오르는 생각.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가장 처음 떠오르는 생각 말씀하시나요? 행동이라기보다 우리가 어디에 현재 집중하고 있는데 네. 그때 생각이 탁 나요.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뭘 보는데 아 저건 참 좋다 하고 참 좋다는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냥 그런 당연하다고 생각이 때문에 그걸 생각이라고 생각 못 해요. 근데 뭘 보는데 저게 참 좋다 하면 그것도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첫 생각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 생각이 다음 생각을 계속 불러와요. 저 경우도 2003년도에 그 미얀마 가서 처음 수행할 때 예. 저를 지도하시는 분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생각을 관찰해 보니까 어떤 생각은 빨리 사라지고 예. 어떤 생각은 길게 머무르는 생각이 있더라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잘못된 관찰이다. 그래요? 모든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예. 길게 머무르는 생각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첫 생각을 못 알아차리면 네. 그 첫 생각이 다음 생각 친구를 계속 불러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첫 생각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첫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 되면 이제 생각이 나자마자 알아차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지점에서는 네. 사실 마음이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 좀 아셔야 돼요. 생각이라는 건 정신작용이에요. 또 마음작용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를 알아야 예. 이런 노력을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마음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속성에 따라 움직여요. 예. 마음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은 두 가지 속성에 따라 오는데 마음은 첫 번째 속성이 마음은 어딘가에 가 있어요. 가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에 한 곳을 가요. 예. 가서 그곳에 영향을 받아요. 그게 첫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딘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집중을 딱 하는 것도 집중 어딘가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도 현재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현재 마음이 와 있으면 생각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첫 번째는 하여튼 마음이 어딘가를 간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게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그쪽으로 길이 나요. 길이 예. 가서 그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놓치고 생각 속에 자꾸 빠져 있으면 계속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아서 예.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은 명백하게 우리한테 해를 줘요. 예. 또 좋은 생각도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는 이런 삶을 현재에 집중하면서 그 나쁜 영향을 안 받고 지혜를 길러가서 우리에게 도움되게 살아야 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요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길이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올바른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이제 이 시점에서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마음의 속성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네. 적어도 이 프로 보는 분들은 네. 마음의 속성은 확실히 아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함께 알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참 많은 공부가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 생각을 알아차리는 게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앞서 그 박사님께서 예를 좀 들어주셨잖아요. 네. 말씀해주신 명상이나 참선 이런 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도 이런 생각의 속성이 이렇다는 걸 알게 된 게 명상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네. 뭐 불교 수행 명상. 그래서 이 명상에 대해서 근데 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제 뭐 이래 정신과 의사라든지 치료자들이 명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은 어떤 뭐 특별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로 생각하고 마치 우리가 비유를 하면 어디 큰 검한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어떤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생각인데 네. 명상은 본질이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명상에는 언제나 명상 대상이 있습니다. 예. 내가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그 명상 대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그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예를 들어서 호흡에 집중한다 하면 호흡, 숨이 들락날락하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집중함으로 해서 과거, 미래로 가지 않을 수 있고 또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속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신건강에도 무조건 도움됩니다. 올바로 한다면. 이제 올바르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명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상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이제 선택이에요, 사실은. 선택이요? 과거, 미래로 갈 건지 현재에 있을 건지. 항상 명상의 반대편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명상을 오래 하고 잘하면
생각이 줄어듭니다. 아, 나는 명상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데 생각이 많다. 그럼 뭐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아,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뭐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예, 그렇죠. 이 명상이나 생각도 좀 예.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드는데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 근데 이 현재에 집중하고 싶은 게 누구나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잘 네.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죠. 일상에서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있어요. 우선 저 한번 네. 저 컵 들었다 놔 보세요. 이 컵을요. 예, 들었다 놔 보세요. 컵을 들었다. 들었다가 놔 보세요. 예. 예. 이번에는 예. 들 때 소리가 안 나게 들고 소리가 안 나게 한번 놔 보세요. 와, 정말 소리 안 나네요. 너무 힘든데요, 근데? 그때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안 나고 네. 여기 집중했죠. 소리를 안 내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집중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집중하게, 소리가 안 내게 하면 언제나 하는데 집중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앉고 일어설 때도 소리 안 나게 하려면은 하는 동작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 방법을 개발했냐면은 네. 어느 신문을 보니까 태국의 어떤 절에 큰 스님이 항상 제자들한테 소리 내지 말고 움직여, 소리 내지 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깊은 뜻이 있을 텐데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소리 안 내게 해보니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현재 집중하려고 해도 괜찮고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소리 안 내게 움직이시면 집중하게 돼요. 뭘 볼 때도 소리 안 내게. 잘 보면 눈알이 굴러갈 수 있거든요. 소리 안 내게 하면 어쨌든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생활하면서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이 현재 집중하는 길이 생각을 줄이는 길이 생각을 다스리는 길이 소리 안 내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소리를 안 내게 움직이는 게 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죠. 보면 스님들도 그렇고 저희 보살님들도 그렇고 무건수행 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잖아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이치인가요? 그렇죠. 뭐 말할 때도 예. 내가 소리 안 내게 해야지 하는 대원칙 속에 있다. 예. 그럼 말할 때도 소리 안 내게 하지 하면 말할 때도 딱 여기 신경 쓰게 되겠죠. 예. 무거는 또 조금 다른 의미는 조금 있죠. 달라요? 왜냐하면 네. 말이 시비를 불러오고 말이 또 생각을 많게 하고 약간 차원은 다르지만 예. 무건 수행할 때도 소리 안 내게 말한다 하면 네. 말하는데 집중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수행하다 보면은 예. 이 알아차리는 게 맨 마지막으로 어려운 게 말할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말은 자동으로 막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말할 때 알아차리는 게 되면 거의 하루 종일 현재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제가 해보니까. 와, 그러면 이 방법 외에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소리를 그렇죠. 내지 이제 않는 우선은 방법 외에. 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쓰는 방법이에요. 네. 이제 현재 집중을 왜 해야 되는지 아까 마음의 속성이라든지 또 생각의 영향 이런 걸 다 이야기해주고 난 뒤에 예. 이제 카드를 하나 이래 만들어라 그래요. 카드요? 카드. 예. 매일 날짜 적고 생각이 나면 탁 알아차리면 카드에 네. 적을 필요 없어요. 첫 생각을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면 안 써도 안 써도 되고요. 돼요. 예. 예. 현재 계속 집중하고 있을 때는 적을 필요 없어요. 네. 없는데 첫 생각이 났을 때 못 알아차리고 공연히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내가 생각하고 있지 하면 그때 탁 체크하면 됩니다. 우리 그 정오 표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하루 종일 해서 좀 가져오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좀 하거든요. 예. 그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 염주를 가지고 있다가 뭐 이래 놓쳤을 때 하나 탁 올린다든지 안 그러면 조그마한 메모지 같은 걸 손바닥에 딱 가지고 있다가 생활하다가 내가 놓치면 딱 하는. 저도 이런 수행 초창기에는 2003년 뭐 이럴 때는 많이 했어요. 그 티벳에서 절할 때 이래 하는 거 있거든요. 네. 올리게 돼요. 우리 염주는 빡빡해서 이래 표시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티벳에 절할 때 쓰는 거는 이쪽에 10개, 이쪽에 10개 있어요. 예. 그래서 딱 당기면 고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개 다 당기면 이걸 다 풀고 이쪽으로 하면 10개가 되겠죠. 그래서 100개까지 헤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조그마한 게. 손에 딱 쥘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놓치면 항상 탁탁 했죠.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하다가 이제 안 놓치게 되니까 안 했죠. 그렇듯이 환자분들한테 놓치면 그걸 해온나 하면 예.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예. 과거 미래로 가는 걸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첫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이 좀 올랐다. 그러면 이제 요건 조금 어려운 방법이에요. 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요. 하루 종일 생각에 숫자를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숫자요? 예. 앞에는 내가 그런 생각했을 때 그냥 체크만 한번 하면 되는 건가요? 놓친 거고 예. 이제는 이제 놓친 거하고 관계없이 생각 자체가 예. 아침에 눈 떠서부터 딱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 오늘 뭐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그 놓친 건 아니에요. 알아차렸으니까. 예. 첫 생각을 알아차린 건 놓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집중하는 게 우리 어떤 움직임 이것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현상이 났을 때 탁 알아차리는 것도 현재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생각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숫자. 놓치지 않았지만 첫 생각을 탁 알아차리고 그 숫자를 세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이 나면 그 숫자를 탁탁 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많은 사람 몇백 번도 있겠죠. 또 적은 사람 몇십 번도 있겠죠. 네. 그거를 적다 보면 생각이 어떤 속성을 가졌다, 내용이 어떻다, 네. 또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돼요. 제가 2012년도인가 1년간 매일 숫자를 센 거예요. 하루 종일. 예. 그래서 그 요즘 이래 책상 달리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도 기념으로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숫자가 쫙 있어요. 하루 종일 센 숫자가. 예.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부터 이제 밤에 잘 때까지. 그러면 막 생각이 내가 이 생각을 한 번 했네? 그러면 1 쓰시고 그렇죠, 또 다음에 한 번 예. 했네? 그럼 2 쓰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는 이제 거예요? 표시를 하죠. 그러고 예. 아까 그 말한 거 올리는 거죠. 네. 올려서 밤에 잘 때 쓰는데요. 쓰죠. 그러다가 한 5월경부터는 예. 떠오르는 생각이 탐진치가 있나 없나 이제 그거를 또 옆에 딱 사선을 해서 한 몇 개월 또 해봤죠. 생각의 그 속성까지도 다 이렇게 생각의 따져가지고 내용까지도. 그러니까 생각이 예를 들면 생각이 탁 떠오르는데 내가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럼 알 수 없는 치거든요, 그게. 네. 그건 이제 하나 딱 하고 예. 또 뭐 화나서 뭐 화난 거, 탐욕 같으면 탐욕. 그래 그것도 한번 해봤죠, 네. 한 몇 개월 동안. 그 기념으로 가지고 계시다는 달력에 예, 예. 1년간의 숫자의 변화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 이제 기본적으로 2003년부터 생각이 나면 스톱했기 때문에 네. 뭐 큰 변화는 없었어요.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줄은 것 같아요. 보니까 대략 한 열 몇 번부터 예. 한 80 몇 번까지인가 그 사이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그렇군요. 예. 박사님은 100번까지는 안 가셨네요. 세 자리 숫자는 없었어요. 그렇군요. 예, 예. 와, 그래도 80몇 번이면 한 60 생각 몇 되게 많이 번인가 하네요. 80 몇 번인가 예. 그냥 떠오른 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적고 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걸 생활해봐라. 그렇죠. 해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가르쳐 주셨는데 네, 네. 저는 이런 생각할 때 참 힘들더라고요. 요새 네. 제가 조카가 너무 예뻐서 막 다른 일을 하다가도 네. 조카가 참 보고 싶다 이렇게 네. 사람이 생각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멈출 수가 없던데요.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잘 보면 예. 사람 생각이에요, 다. 그런가요? 생각은 거의 다 네.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게 많은 걸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환자분은 아마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일반 사람은 뭐 듣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네. 근데 적어도 괴로움이 있으신 분은 내 눈앞에 없는 사람을 머리에 안 담는 게 좋습니다. 내 네. 눈앞에 없는 사람을 네. 내 머리에 안 담는 게 필요해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래 환자분들을 보면 다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힘들어요. 예.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데 아주머니였는데 아들이 군에를 갔어요. 예. 군에 가니까 항상 그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들에게 도움도 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처럼 네. 내 눈앞에 없는 사람을 머리에 안 담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뭐 연인 간에는 사랑하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예. 가족 간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데 정말 이래 엄밀히 본질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좀 집착에 빠지거나 네.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실제로 만나면 지금 그 사람과 온전히 만나기 어려운 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환자분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환자분들 그래. 자, 이 방에 당신 가족 있습니까? 하면 진료실에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이러면
자기 눈에 안 보이는 사람 머리에 담지 마십시오. 아. 그리고 자기 할 일 하십시오. 예. 누구든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부 같으면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 좋아하는 일도 하고 할 일 하고 그다음에 실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도록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은.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골똘히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뭔가 그 현재 만난 사람과 맞지 않은 예. 뭐 긍정적인 면에도 그래요. 조카가 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애 보니까 또 좋은 거예요. 근데 예. 조카는 약간 다른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 조카가 어떤 또 딴 생각일 수도 있고 예. 또 뭐 듣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딱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뭐 그건 큰 문제는 아닌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 이런 말 했다. 그게 어떻나 막 생각하다 보면 만나면 그거부터 따지기 쉬워요. 그렇군요. 우리 명절 때 보면 뭐 친척들 만나 막 싸우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 게 연장선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 사람의 내 눈앞에 없는 사람을 내 머리에 담지 않고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봐서 좋은 시간 가지는 네. 게 좋아요.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좀 연장선상에서 보면 일어나지 않은 일은 내 머릿속에 안 담는 게 좋아요.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할 때 여기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준비는 열심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여기에 맞게 하는 게 좋죠. 예. 그것도 생각 다스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사람 네. 생각이 대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자라는 네. 이 연습하는 게 오히려 네.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아까도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의 실제는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마음과 같이 잘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상대방은 자기 마음을 알잖아요. 내가 뭔가 말한 게 지금 상대방이 볼 때는 자기 마음하고 다른 거 하면은 저 사람은 조금 그렇다 하고 부정적인 걸 가질 수 있어요. 내 지금 마음에 그렇다고 그 사람 마음 맞춰주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걸 알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지혜롭게 사는 길이에요. 이제 손해 보는 거 안 하는 거죠. 네. 조금 뭐 얌체 같을지 모르지만 지혜롭게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에요. 예. 아우, 괴로움 없어야죠. 그렇죠. 괴로움이 없어야 네. 마음이 편하고 네. 사람들이 우리한테 바라는 건 우리 마음 편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이런 것이 다른 사람한테 주는 선물이고 어찌 보면 기본 예의예요, 사실은. 네,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근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셨지만 네. 그래도 나는 정말 이거 다 써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하는 분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것이 굉장히 불안한 생각이든지 화나는 생각이다. 나쁜 영향을 주는 생각이 내가 도저히 노력해도 잘 안 된다. 네. 그게 막 한번 탁 시작되면 그게 막 빨려 들어간다. 또 어떤 불안한 생각이 났는데 스톱해도 자꾸 불안한 생각이 너무 난다. 네. 그래서 내가 어째 보면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없다 할 때는 막 본인이 원한다면 약을 쓸 수도 있어요. 아, 약으로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것이 우리 뇌에 영향을 주거든요. 뇌에 뭐 화학물질이라든지 또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줘서 그것이 또 우리한테 영향을 줘서 악순환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약을 쓰게 되면 뇌의 어떤 생물학적인 데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어떤 그런 데서부터 시달리는 데서 좀 벗어나서 내가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래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생각이 엄청 많아서 그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던 사람 약을 먹으면 생각은 나긴 한데 네. 뭔가 좀 둔한 느낌이나 그 영향에서 좀 많이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약을 좀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왠지 약을 먹는다 그러면 환자 취급을 좀 받는 것 그렇죠. 같아서 그렇죠. 약은 좀 안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아유, 그러니까 약 그래요. 먹는 사람도 예. 올바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이란 건 언제나 이렇게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올바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노력을 하다 보면 올바른 노력을 하지만은 아직은 내한테 그동안 쌓인 안 좋은 것 때문에 나쁜 영향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이제 약을 써서 좀 다스리고 네. 올바른 노력을 꾸준히 하다 보면 약 필요성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안 먹게 되고 약을 너무 좋아해도 안 되고
약을 너무 두려워해도 안 되고 정확하게 실제를 봐야 됩니다. 약이라는 내 생각보다는 예.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예. 약이라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어찌 보면 전부 약이죠. 뭐 밥도 약이에요.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예? 밥도- 비타민도 약이고. 네. 보약이라는 말도 그렇죠. 있듯이 약이니까요. 밥도, 예, 그렇죠. 아우 생각을 하느니 차라리 잘하고 하셨던 그 부처님의 말씀 지난번에 그렇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예. 아니 도대체 이 생각을 왜 자꾸 이렇게 떠올라서 우리를 힘들게 그렇죠. 하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그 부처님 자라 예. 뭐 하신 건 아주 수준 높은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고 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게 잔다는 건 다 놓는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어떻게 집착하고 자꾸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딱 자는 것도 놓고 생각을 놓는 거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예. 이제 밤에 뭐 잠에 영향을 좀 곤란하겠죠. 예. 그래서 놓는 방법으로서의 잠도 참 아주 좋은 방법이고 예. 생각은 사실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네. 아는 대로 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잘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든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데는 올바른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 방법에 맞게 올바르게 하는 건 좋은데 그 방법에 맞지 않은 뭘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몰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문제를 잘 안 풀려요. 네. 그럴 때는 막 생각을 하는 거는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온 뒤에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더 감정도 생기고 더 몰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현명하게 그 뭔가 모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그 자체도 잘 모른다. 그럼 네. 스톱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 탐진치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예. 예. 지혜로워지면은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생각을 정말 없애려면은 그 지혜가 있는 게 좋고 네. 막 이래 생각하는 그 자리에 지혜가 좀 들어서는 게 좋아요. 예. 아, 지혜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박사님과 함께하면서 하게 되긴 네.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지금 생각을 멈춰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궁금한데 박사님께서는 예.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그렇죠. 저 경우는 제가 2003년도에 이런 사실 깨닫고부터는 생각이 나면 거의 스톱했어요. 네. 저도 옛날에는 잔다고 누우면 오늘 뭐 했지, 내일 뭐 해야지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속성을 정확히 보니까 나를 위해서 이제 스톱해요. 스톱하고 내가 이제 하는 거는 나도 살아가면서 뭐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오늘 이런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그럴 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 어떤 평소에는 방법이요? 생각을 안 해요. 네. 내가 뭐 이거 해야지 뭐 이런 건 절대로 안 해요. 어디 여행 갈 때도 뭐 여행 가서 뭐 준비할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때는 뭘 하냐면 마인드맵을 해요. 마인드맵이요? 네, 마인드맵. 오. 옛날에 내가 그 학습에 대한 뭐 이런 책을 쓸까 하면서 그때 보니까 마인드맵이 네, 있더라고요. 한때 되게 유행했죠. 유행했었던 예. 네. 그 마인드맵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하면은 내가 뭐 모르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까지 살아온 거, 경험한 거, 연구한 거 이걸 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 중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 마인드맵을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네. 뭐 생각 다스리는 법 하고 종이에다가 딱 써요. 네. 큰 종이에다가 딱 쓰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조급하면 안 되죠.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탁 떠올라요. 이 관계된 것이 탁 떠오르게 돼 있어요. 컴퓨터로 치면 뭘 이렇게 탁 입력시키면 그와 관계된 파일이 뜨지 않습니까? 네. 그처럼 나라는 컴퓨터에 생각 다스리는 법하고 딱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탁탁 떠올라요. 그럼 그 떠오른 걸 보면서 그것도 현재에 집중하는 거죠. 보면서 쭉쭉 하면은 다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럼 오, 예, 진짜요? 다 떠올라요. 아. 다 떠오르면 이제 그거 가지고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이용하시면 저는 어디 뭐 여행 갈 때도 마인드맵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빠진 게 별로 없어요. 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네. 어떤 사람 막 항의를 해요. 오, 뭐라고 하고 하시나요? 사람이 생각을 해야지 생각 없이 어떻게 사냐고. 네. 생각을 좋은 걸 해가지고 해야지. 이러면 제가 이야기하죠.
아, 나는 2003년부터 생각을 스톱했다. 그렇지만 나도 책도 여러 권 쓰고 활동도 많이 하고 아무 지장 없더라. 오히려 마음도 편하고 더 좋더라. 네. 한번 해봐라.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네. 와, 그러면 일단은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지도를 그리듯이 네. 필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네. 하는 거는 내 속에 있는 것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마인드맵을 하게 되면 일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요. 아, 왜 그러냐면은 내 속에 있는 것 속에 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저도 옛날에는 원고 이거 많이 썼거든요. 네. 뭐 1900년대는 많이 썼어요. 주로 마감 날까지 기다렸다가 막 마감 날에 쓰고 해서 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의 속성을 발견하고 하면서 잘하려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속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올라올 수 있도록 네. 하나 어떤 시간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졌을 때 이렇게 다 올라와요. 네. 그럼 그거 가지고 하고 평소에는 그냥 현재에 집중하고 살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네. 도움이 좀 돼요. 와, 그리고 도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네. 이걸 습관으로도 몸에 익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네. 아까 어떤 환자분이 항의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사냐고. 그렇죠. 근데 보통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네. 그 일을 돌이켜 보면서 네. 내가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아 후회하기도 하고 그렇죠. 좀 반성하는 시간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이제 사실은 후회는 사실은 네. 뭘 모르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네. 후회라는 현상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무지를 바탕으로 욕심과 화가 있는 거예요. 탐진치가 있는 현상이에요, 사실은. 후회는. 네. 이제 반성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네네. 하면 우선 이제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나도 후회를 많이 했어요. 후회를 많이 했는데 한 7, 8년 전에 후회를 스톱했어요. 그때 후회가 이제 나는 오랫동안 이 마음, 생각, 정신현상을 관찰하다 보니까 네. 후회란 것이 어떤 속성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난 뒤에 이제 그만두었죠. 그러니까 후회란 건 사실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내가 그때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바보같이 다른 일을 안 하고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생각이에요.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그 순간에는 자기가 한 일만이 있는 거예요. 네. 한 일만이 있고 다른 일은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거를 뒤에 봤을 때 이것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기 있게 뭔가 자기가 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보너스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요 후회되는 대상을 다음에 이 반성하고도 연결되는데 다시 안 하려면 네. 단순한 생각만으로는 안 돼요. 안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우리 속에. 습관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투 선수가 건투를 이래 하잖아요. 네. 하다가 링 위에서 주먹을 맞고 쾌업해 됐어요. 네. 그러고 난 뒤에 내가 그때 그걸 피해야 되는데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열심히 해서 어떤 공격에도 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하고 실제 이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뭔가 했을 때는 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예. 그래 하면은 후회는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한다는 거는 뭘 모르고 그때 일어나는 일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러니까 치와 탐과 내가 왜 안 했나 하는 진이에요. 탐진치가 같이 있는 현상이에요. 후회란 거는. 그래서 후회는 스톱하는 게 좋아요. 후회는 스톱하고. 우리를 예. 덮고 있는 5가지 덮개가 있다 그러거든요. 5가지 덮개요? 덮개, 예. 괴로움이에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후회예요. 후회. 5가지 덮개라는 건 이제 감각적인 욕망, 우리가 어떤 눈으로 좋은 거 취하려는 감각적인 욕망, 그 다음에 화내는 거, 네.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이라 해서 이래 몽롱하게 있는 거예요. 네. 뭐 그 자리에 있지만 뭐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들뜸과 후회. 후회가 이 5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네. 의심. 의심. 이게 우리가 항상 5가지 덮개 속에서 괴로움 속에 산다 그러거든요. 그 5가지 덮개가 없어지면 우리는 이제 만약 빚 있는 사람이 빚을 다 청산한 것처럼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후회만 없어도 예. 되게 편안해요. 그래서 이래 진료실에서 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후회가 있어요. 뭐 진료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후회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후회를 했으니까. 후회만 정말요? 없어도 되게 편해요. 그다음 이제 이 반성을 볼 때는 네. 이제 반성은 정말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맞아요. 반성이요? 예. 진정한 반성은 이런 거예요. 한번 좀 이래 냉정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네. 보면 반성한다는 건 잘못한 게 있었죠. 예. 잘못된 게 있다는 건 제대로 안 하고 잘못한 거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내 눈으로 볼 때는 반성하는 사람들이 네. 지금도 뭐 해야 될 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대로 해야 될 걸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잘못하고 난데 내가 이제 안 해야지. 내가 왜 그랬나. 그러고 끝나요. 그러다가 또 다음에 또 잘못해요. 그러고 또 반성해요. 그건 곤란해요. 네. 진정한 반성은 잘못한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네. 그 조치를 취하려면 우선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요. 반성하다 보면 힘이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후회도 마찬가지지만 예. 반성도 내가 왜 그랬나.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그건 곤란해요. 뭔가 이제 반성을 정말 제대로 된 반성이 되려면 우리가 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힘이 필요해요. 네. 이 편안하고 건강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똑같은 상황이 올 때 안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정신작용은 건 순식간에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면 그 순간에 그냥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예. 그러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억울하잖아요. 네. 내가 그때 이런 말 할 걸. 이런 말 하고 다음엔 이런 말 해야지. 다음에 가서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 그런 상황이 생각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생기지도 않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려면 언제나 깨어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순간순간에 깨어있는 훈련을 하면 네. 그게 올 때 탁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냥 생각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반성은 지금 내가 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예.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정말 제대로 된 노력을 하는 거. 그걸 나는 진정한 반성이라 하지. 내가 왜 그랬나 잘못했다. 다시는 안 해야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또 안 하고 있는 것과 같아. 그냥 안 하고 면죄부 받고 또 안 하고 면죄부 받고 그러기 쉽다. 그래서 좀 그런 점에 맹점을 좀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가장 쉽게 네. 우리가 보통 학창 시절에 시험 보고 나면 정말 후회와 반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반복이잖아요, 예, 계속해서. 예, 그렇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한다면 그게 또 안 그렇죠. 일어날 예, 거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뭐 하여튼 생각과 실제는 다르다. 예. 반성도 어찌 보면 그냥 생각이에요. 네. 생각대로 이래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 그냥 누가 이래 써여진 대로 하는 거에 불과하지. 예. 정말 실제를 가진 사람은 실제를 보는 사람은 실제 필요한 걸 해요. 그렇군요. 예. 와, 생각에 대해서 쭉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혹시나 박사님 또 생각에 대해서 추가로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상에 뭐 밥이 많이 차려져도 네. 먹어야 예. 이게 배가 안 고프듯이 예. 지금까지 많이 들은 거 조금 실천하는데 이제 초점을 두었으면 그래서 한 번이라도 좀 실천을 해서 이게 내한테 도움이 되구나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자동으로 굴러가죠. 우리는 보통 이제 TV 볼 때는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리고 예. 이제 또 삽니다. 잊어버리면 과거를 반복해요. 그렇군요.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뭐 생각 다스리는 법을 딱 적어 다니시든지 네. 안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일에 놓쳤을 때 적는 거 하나 뭐 종이를 하나 만드시든지 네. 해서 실천으로 좀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전 또 생각 이야기를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나 했는데 실천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그렇죠. 콕 찔렸습니다. 예. 다 같이 꼭 실천을 한번 해야겠다라는 예. 거 꼭 기억을 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또 연장된 처방전을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의 행복 처방전은 뭘까요? 그렇죠. 오늘의 행복 예. 처방전은 가능하면 네. 현재 지금 하는 일에 탁 집중하다가 네. 첫 생각이 나면 탁 알아차리고 네. 하던 일로 돌아오는 거.
어렵지만 자꾸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생각이 날 때 하던 일로 다시 돌아가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하는데 집중해야 돼요. 네. 예. 그 목표 행복 처방전 하나를 실행하기 위해서 예. 말씀해 주신 내용들 모두를 지금 실천해 봐야 하는 맞습니다. 아우 예. 정말 박사님이 고수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들 배우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좀 네. 이야기의 연장 같은데 네. 우리에게 이제 의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삶을 개척하고 우리 인생을 좀 바꾸려면 의지가 필요하고 의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의지가 과연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의지에 대한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지 또는 자유의지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생각을 졸업하고 생각을 졸업하고 예, 이제 의지에 대해서 배운다고 예. 하니까 또 마음이 설레네요. 네. 아, 일단 오늘 박사님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